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학재 아래 무학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이 무학 아래에 지금 영업문이 있는 자리에 지금 독립문이 있고요. 그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의 종로구 무학동이 되겠습니다. 무학동이라고 하는 동명 자체가 이 무학고개, 무학재 아래에 있는 마을인 데서부터 유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제강점기에 때는 서대문구 현저동이었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현저동으로, 그때 현저정이 현저동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5년에 의주로 동쪽에 이 현저동의 일부 지역을 종로구 관할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종로구 무학동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의 이 서대문 현저동 건너편에 바로 무학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하나의 현저동이었었던 것이 오늘날의 종로구 무학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학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 독립문이 있는 곳에서부터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이 고개를 무학재라고 이렇게 불러오고 있고요. 바로 이 무학재에서 이름을 따서 일제강점기 때 이 동네 이름이 고개 아래라고 하는 의미에서 현저동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곳에 모화관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곳에 임금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과거를 보기도 했었던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모화관이 되겠고요. 이 앞에 길이 의주 대로길로서 무학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에 인왕산 자락과 안산 자락 사이의 고갯길이 무학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98년에 영업문이 헐어지고 지금 기초만 남게 되었을 때 앞에 의주대로가 넘어가는 이 길이 무학재가 되는 것이죠. 뒤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독립문으로 바뀌고 난 뒤에 요 고갯길이 무학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학재에 이렇게 많은 땔감나무를 소에 싣고 고개를 넘어오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무학재 정상에서 홍제동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시절만 하더라도 고개 좌우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8년도에 이 서울 사진을 보더라도 이 무학재 고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학재 고개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도 이 부분이 무학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던 것이 1966년도에 무학재 고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6차선이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이 무학재 고개의 오른편의 무학동 일대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버린 이곳은 일찍이 여러분들 남산인 목멱산에 여러분들 목멱신사라고 해서 국사당이 이렇게 건립이 되어 가지고 나라에서 행하는 구시를 베풀던 사당과 산천제의 기능을 했었던 이 목멱신사가 남산에 있어 왔었는데 이 남산에 있었던 국사당이 1925년에 인왕산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일제히에서 조선신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이 국사당 터라고 하는 표지석만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왕산으로 옮겨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왕산은 이 태조와 이 무학대사의 중요한 기도처이기도 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곳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선바위라고 하는 것이 유래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선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 있는 바위다, 입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뒷모습 자체가 마치 스님이 장삼을 입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선바위, 선암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왔었던 것이고요. 이 두 개의 큰 바위가 마치 무학대사와 이성계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서 이곳에서 무학대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선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바위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그 밑에 국사당이 옮겨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국사당에 모셔져 있는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태조부터 왕비, 강씨의 부인상, 무학대사, 나홍화상, 최영장군부터 산신, 용왕신, 칠성신, 삼불제석 등의 신상들이 모셔져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민속 신앙의 거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은 서울 시내에 몇 곳 안 되는 이 굿땅으로서 이렇게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기도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불교와 이렇게 도교의 기도처였다고 하는 흔적은 이곳에 곳곳에 새겨져 있는 이런 마이블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무학동 미륵바위의 이런 신앙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흔적들과 더불어 마이블의 불상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불교와 무속의 성지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인왕산 아래에 무학제 고개 아래에 무학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그런 기운 속에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안식처가 되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될 수 있게 된 것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왕산 아래 동네라고 하는데 현저동에서부터 분리돼 나온 종로구 무학동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